안녕하세요. 독서모임 운영 세 번째 시간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책 읽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것을 서양에서는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파리 국립도서관 지하에서 직지 심체 요절,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심체 요절이 발견되고 나서 그것을 인정받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과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와 비교해서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금속 활자를 발명한 후에 인쇄기를 발명하였고 또 잉크를 개발하였고 당시 중국에서 유입하던 종이에서 인쇄에 적합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즉 인쇄 출판의 요소를 갖추어서 지식의 대중 보급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의 역사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의 저자 최홍범은 고려의 활자는 지식의 대중 보급화에 실패하여 아쉽지만 주머니 속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독서 모임은 주머니 속 보물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모임 후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책 읽기에서 주의할 점과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책 읽기를 하실 때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원작을 살린 책을 선택하라. 우리 옛 이야기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작을 훼손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세계 명작의 경우 굉장히 두껍거나 어휘가 어려운 책을 선택하여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단테의 신곡을 고등학생 아들에게 서사시 형태로 권했다가 25이 된 지금까지 아주 새 책인 상태로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읽는 대상의 관심사와 책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종이책과 다양한 매체를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화나 짧은 책을 아이가 본다고 해서 꾸중을 하거나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엄마가 원하는 혹은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책 양서, 명작을 읽게 될까요? 아마 책을 다시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완성도가 높은 책, 완성도가 높은 만화책 혹은 역사라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감수한 책을 권하여 같이 읽는 게 낫습니다. 영화도 독서로 유독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 원작자 로알드 달의 작품 찰리와 초콜릿 공장 혹은 찰리와 슈퍼복숭아 또 마틸다 도미니크의 작품을 읽는 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신간이 나왔는데요. 영화 역사 속 깊은 이야기라고 영화 감독이 재해석한 역사를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 진실과 허구로 파헤쳤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고 영화와 책을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책의 선택인데요.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주제에 따라서 책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남보다 뛰어나야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성적 위주의 어떤 과열된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림도둑 준모라는 책을 선택하여 아이들과 읽었습니다. 그림도둑 준모는 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준모가 예린이의 그림으로 상을 받게 되고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다 드디어 어떤 사고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 이후 엄마는 준모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게 되고 또 억지 재능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준모의 팔자가 폈다는 깜찍한 소리를 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요. 잘못 뽑은 반장이라는 책인데요. 전교 말썽쟁이, 공부도 못하는 이로운이 반장 선거에 출마하고 덜컥 반장이 되어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운이라는 이름 대신 해로운이라고 불리는 수모도 겪은 로운이는 반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나를 찍어주지 않으면 발을 걸어버릴 거야. 네가 뚱보라고 놀리지 않을게. 네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소문내지 않을게로 협박과 회유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고요. 또 32명의 아이들 중에 9명이 반장에 출마해서 적은 수로 당선된 로운이를 실수로 당선된 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당선됐는데 선생님은 1학기 반장인 재하를 로운이의 반장 도우미로 지목을 합니다. 선생님의 결정은 옳은가? 또 로운이는 처음에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반장으로서 역할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짝꿍 베키의 우유를 대신 먹어준다던가 상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학생들 앞에 멋지게 나서서 멋지게 맞아줍니다. 처음 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은 반장은 선생님을 대신하여 지시 감독하고 권력을 가진 친구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읽은 후에는 누구도 반장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반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돕는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선택한 책에서 느낄 때가 있는데요. UFO 옆 동네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평수와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뉴스에 듣고 선택한 책인데요. 아이들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편을 나누어 싸우다가 고양이의 죽음으로 화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의 공감은 적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잘못 오해한 것이고 고양이의 죽음 이후 어떻게 웃으며 떡볶이를 먹을 수 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들의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째 시간에는 제안하는 독서 모임입니다.